어머님, 이것만은 꼭 드세요. 다른 건 안 드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요.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거예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요. 꼭 다 드셔야 해요. 다른 반찬은 그냥 두세요. 이것만 드시면 돼요. 제발요. 시장 새 곳 돌아다녔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고혈압에 제일 좋대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이거 드시고 다 좋아지셨대요. 저 정성껏 준비했어요. 꼭 다 드셔야 해요. 어머님 건강 위해서. 어머님, 며느리 윤지영이 냄비 뚜껑을 열었다. 호박죽이 김을 뿜고 있었고 노란죽이 걸쭉하게 끓고 있었다. 냄새가 고소했다. 박순이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었다. 눈을 떼지 않았다. 순이는 한 그릇을 비웠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다. 정말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순이도 웃어줬다. 맛있었다. 정성이 느껴졌다. 며느리가 순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순이는 며느리를 안아줬다. 고마웠다. 이렇게 챙겨주는 며느리가. 1시간이 지났다. 순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가슴이 조였다. 숨이 막혔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두근두근. 아니, 쿵쾅쿵쾅. 너무 빨랐다. 너무 세게 뛰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목이 조였다. 순이는 일어서려고 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바닥에 쓰러졌다. 쿵. 며느리가 놀라서 달려왔다.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영이 순이를 흔들었다.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지영이 119를 불렀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대원들이 왔다. 들것에 실렸다. 구급차 안. 산소 마스크.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응급실. 하얀 천장. 의사가 들여다봤다. 간호사가 뛰어다녔다. 기계 소리가 삐삐삐. 순이는 천장을 바라봤다. 왜 갑자기?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점심도 잘 먹었는데. 며느리 호박죽도 맛있게 먹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며느리가 울고 있었다. 복도에서 순이는 들을 수 있었다. 흐느끼는 소리가. 아들도 와 있었다. 며느리를 안아주고 있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이 아니었다. 며느리 잘못이 아니었다. 그저 몸이 약해서 그런 거였다. 순이 몸이 약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였다. 의사가 왔다. 혈압이 급상승했어요. 180에 110이었어요. 위험했습니다. 순이는 의사를 봤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고혈압 있으셨죠? 네. 약 먹고 있어요. 약은 잘 드셨고요? 네. 매일 먹어요.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다. 오늘 특별히 다른 음식 드신 거 있으세요? 평소와 다르게. 순이는 생각했다. 호박죽. 며느리가 만든 호박죽. 호박죽 먹었어요. 아, 호박죽.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호박은 칼륨이 많아요. 고혈압 환자한테는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요? 순이는 몰랐다. 호박이 몸에 좋은 줄만 알았다. 네. 특히 환자분처럼 특정 약을 드시는 경우는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가 처방전을 썼다. 오늘 하루 입원하세요. 경과 지켜봐야 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로 옮겨졌다. 며느리와 아들이 들어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영이 순이 손을 잡았다. 응, 괜찮아. 제 잘못인가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가 뭘 잘못했겠는가.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준 건데. 순이 몸이 약해서 그런 거지. 제가 호박죽 만들어 드렸잖아요. 괜찮아. 맛있었어.
근데 어머님이. 지영이 울었다. 아니야. 내 몸이 약해서 그래. 순이는 며느리를 안았다. 따뜻했다. 순이는 며느리가 고마웠다. 이렇게 걱정해주는 며느리가. 밤이 됐다. 순이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며느리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혼자 남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났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지나갔다. 발소리가 들렸다. 순이는 눈을 감았다. 오늘 일이 떠올랐다. 호박죽을 먹고 쓰러지고 응급실에 실려온 일. 의사가 말했다. 호박은 조심해야 한다고. 순이는 몰랐다. 호박이 위험한 줄 며느리도 몰랐을 것이다.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준 건데.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몸이 약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호박 같은 건 먹지 말아야지. 순이는 다시 눈을 떴다. 창밖을 봤다. 밤하늘이 깜깜했다. 별도 보이지 않았다. 순이는 이불을 덮었다. 몸이 차가웠다. 6개월 후였다. 설날이었다. 순이는 태어난 지 오래됐다. 건강도 많이 회복했다. 혈압도 안정됐다. 약도 잘 먹고 있었다. 지영이 집에 왔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지영이 큰 냄비를 들고 있었다. 떡국 끓여왔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순이는 냄비를 받았다. 무거웠다. 고마워. 어머님, 이것만 드세요. 지영이 환하게 웃었다. 다른 건 안 드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 정성인데. 먹어야지. 뚜껑을 열었다. 떡국에 조개가 가득 들어 있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 있었다. 냄새가 좋았다. 조개 넣었어요. 신선한 거로요. 어머님한테 좋대요. 지영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시장에서 제일 비싼 걸로 샀어요. 아침 일찍 가서 골랐어요.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게 제일 신선한지요. 사장님이 이거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딱 어머님 드시기 좋다고요. 순이는 한 그릇 떠서 먹었다. 맛있었다. 조개가 싱싱했다. 국물도 시원했다. 떡도 쫄깃했다. 순이는 한 그릇을 비웠다. 맛있어. 진짜요? 지영이 기뻐했다. 너무 다행이에요. 하나 더 드실래요? 정말 맛있게 끓였거든요. 아니야. 배불러. 순이는 배를 두드렸다. 지영이 설거지를 했다. 순이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새해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다. 연예인들이 떡국을 먹고 있었다. 순이는 편안하게 봤다. 1시간이 지났다. 순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목이 조였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순이는 목을 잡았다. 숨을 쉬려고 했다. 안 됐다. 입을 벌렸다. 공기가 안 들어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순이는 일어섰다. 비틀거렸다. 벽을 짚었다. 한 발 한 발 걸었다. 부엌으로 가려고 했다. 물을 마시려고. 안 됐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어머님. 지영이 달려왔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얼굴이 빨개졌다. 목이 부어오르는 것 같았다. 지영이 119를 불렀다. 또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또 구급차였다. 또 응급실이었다. 구급대원들이 순이를 들것에 실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구급차가 달렸다. 사이렌이 울렸다. 호흡곤란으로 오셨네요. 의사가 말했다.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85%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상은 95 이상이에요. 위험했습니다. 순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숨을 쉴 수 있었다. 천천히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다. 환자분 6개월 전에도 오셨네요. 네. 그때는 혈압 급상승이었고 이번엔 호흡 곤란이고 의사가 순위를 봤다. 2번 다 명절이네요. 추석, 설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2번 다 명절이었다. 왜 명절마다 이런 일이 생길까? 혹시 명절 때 평소와 다른 음식 드세요? 의사가 물었다. 떡국 먹었어요. 떡국에 뭐 들어갔어요? 조개요. 몇 개나 드셨어요? 한 그릇이요. 아,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개도 칼륨이 많아요. 환자분한테는 위험해요. 특히 환자분이 드시는 약이랑 같이 먹으면요.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또 음식 때문이었다. 6개월 전에는 호박죽이었죠? 네. 이번에는 조개. 의사가 메모했다. 패턴이 보이네요. 명절 때 특정 음식 드시고 응급실 오시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가 처방전을 썼다. 오늘도 입원하세요. 경과 지켜봐야 해요. 최소 이틀은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병실로 옮겨졌다. 지영과 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민수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뛰어왔나 보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다. 응. 지영이가 많이 걱정하던데요. 정말 놀랐대요. 순이는 지영을 봤다. 지영이 울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님,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제가 조개 넣었어요. 지영이 흐느꼈다. 제가 신선한 걸로 골랐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괜찮아.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또 며느리를 위로해야 했다. 며느리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순이 몸이 약해서 그런 거지.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민수가 물었다. 6개월 전에도 그러시고 이번에도 그러시고 제대로 검사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그래. 순이가 대답했다. 몸이 약해져서 검사는 다 받았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됐다. 순이는 혼자 병실에 남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2번, 6개월 전, 그리고 오늘. 2번 다 응급실에 왔다. 2번 다 며느리 음식을 먹고 호박죽, 조개떡국. 순이는 눈을 감았다. 우연일까? 2번이나?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우연이겠지. 며느리가 뭘 잘못했겠어.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준 건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왜 2번 다 며느리 음식을 먹고?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다. 간호사도 함께였다. 어제 오신 환자분이시죠? 네. 밤새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혈압약 뭐 드세요? 순이가 약 이름을 말했다. 칼륨 보존성 이뇨제시네요. 네. 이 약 드시면 칼륨 많은 음식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가 설명했다. 호박, 감자, 바나나, 조개. 이런 거요. 시금치, 토마토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순이는 듣고 있었다. 환자분, 6개월 전에 호박죽 드시고 오셨죠? 네. 어제는 조개 떡국이고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패턴이 명확해요. 칼륨 많은 음식 드시면 응급실 오시는. 그럼 제가 조심해야 하는 거네요. 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리스트 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가족분들한테도 보여주세요. 순이는 리스트를 받았다. 호박, 감자, 바나나, 시금치, 조개,
해조류, 토마토, 많았다. 순이는 리스트를 가방에 넣었다. 환자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의사가 다시 강조했다. 한두 번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면 정말 위험해요. 다음에는 더 심한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데요? 순이가 물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갈 수 있어요.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자분 나이를 생각하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순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렇게 심각한 거였구나. 가족분들한테도 말씀하세요. 특히 음식 해주시는 분한테요. 같이 사시나요? 아니요. 며느리가 가끔 음식 만들어 와요. 그럼 며느리분한테 꼭 말씀하세요. 이 리스트 보여주시고요. 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며느리한테 어떻게 말하지? 내가 만든 음식 때문에 내가 위험하다고? 퇴원하는 날이었다. 지영이 차를 몰고 왔다. 민수도 함께였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차에 탔다. 지영이 운전했다. 민수가 조수석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약국에 들를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약국에 들렀다. 지영이 약을 받아왔다. 약값도 계산했다. 제가 낼게요. 아니야. 어머님, 제가 며느리잖아요. 이건 제가 해야죠. 지영이 카드를 냈다. 순이는 지영을 봤다. 이렇게 잘해주는데. 정말 좋은 며느리인데. 고마워. 집에 도착했다. 지영이 순이를 집까지 모셔다 줬다. 민수도 따라 들어왔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응. 제가 저녁에 반찬 좀 만들어 올게요. 순이는 잠깐 망설였다.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제가 해야죠. 지영이 웃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제가 챙겨야죠. 안 그러면 누가 챙겨요. 그래도 저녁에 올게요. 지영이 갔다. 민수도 따라 나갔다. 순이는 집에 혼자 남았다. 소파에 앉았다. 리스트를 꺼내봤다. 호박, 감자, 조개. 순이는 생각했다. 며느리가 만들어준 음식들. 전부 여기 있었다. 호박죽, 조개 떡국. 우연일까?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우연이겠지. 저녁이 됐다. 지영이 왔다. 반찬을 들고 있었다. 큰 봉투였다. 어머님, 이거 냉장고에 넣을게요. 뭐 만들었어? 시금치 무침이랑 된장찌개요. 감자도 넣었어요. 순이의 얼굴이 굳었다. 시금치, 감자, 리스트에 있었다. 둘 다. 시금치? 네.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감자도요. 어머님 감자 좋아하시잖아요. 지영이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다. 꼭 드세요. 특히 시금치 무침이요. 몸에 좋대요.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고혈압한테 시금치가 제일 좋대요. 감자도 혈압 낮춰준대요. 지영이 갔다. 순이는 냉장고를 열었다. 시금치 무침을 봤다. 감자가 든 된장찌개도 봤다. 리스트를 다시 꺼냈다. 시금치, 감자, 여기 있었다. 칼륨이 많다고, 위험하다고. 순이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먹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순이는 지영이 만든 반찬을 먹지 않았다. 대신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었다. 혼자 맛없었다. 하지만 안전했다. 지영이 전화했다. 어머님, 반찬 드셨어요? 응. 시금치 무침 어떠셨어요? 감자는요? 순이는 거짓말을 했다. 맛있었어. 다행이다. 지영이 기뻐했다. 다음 주에 또 만들어 올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만들게요. 무엇 좋아하세요? 전화를 끊었다.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하나? 일주일이 지났다. 지영이 또 반찬을 가져왔다. 민수도 함께였다. 어머님, 감자조림이랑 미역국이요. 호박전도 부쳤어요. 순이는 반찬을 받았다. 감자, 미역, 호박, 리스트에 있었다. 전부 고마워. 꼭 드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지영이 갔다. 순이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다. 하지만 먹지 않았다. 버렸다. 쓰레기통에. 민수가 전화했다. 어머니, 지영이 반찬 어때요? 맛있어. 다행이다. 민수가 말했다. 지영이가 어머니 위해서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만들려고 인터넷도 찾아보고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6개월이 또 지났다. 추석이었다. 순이는 건강했다. 혈압도 안정됐다. 지영의 반찬은 먹지 않았다.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지영이 집에 왔다. 민수도 함께였다. 어머님, 김치 담가왔어요. 제가 직접 담갔어요. 큰 통을 들고 있었다. 배추도 국산이에요. 이거 꼭 드세요. 순이는 김치통을 받았다. 무거웠다. 고마워. 어머님, 다른 건 안 드셔도 돼요. 지영이 말했다. 이것만 드세요. 제가 정성껏 담갔어요. 3일 동안 담갔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게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이 갔다. 민수도 갔다. 순이는 김치통을 열었다. 빨간 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다. 냄새가 좋았다. 순이는 김치를 하나 꺼내 먹었다. 짰다. 많이 짰다. 순이는 물을 마셨다. 의사가 말했다. 나트륨도 조심하라고. 하지만 며느리 정성인데 먹어야 하지 않을까? 순이는 김치를 더 먹었다. 맛있었다. 저녁이 됐다. 순이는 김치를 먹으며 밥을 먹었다. 김치가 정말 맛있었다. 며느리 솜씨가 좋았다. 순이는 김치를 계속 먹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갑자기 어지러웠다. 눈앞이 흐려졌다. 순이는 일어서려고 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쓰러졌다. 바닥이 차갑했다. 눈이 감겼다. 의식이 끊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 또 응급실이었다. 또 하얀 천장이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다. 의식을 잃으셨어요. 의사가 말했다. 다른 의사였다. 젊은 의사였다. 얼굴이 젊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순이는 일어나려고 했다. 누워 계세요. 천천히 하세요.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다. 컴퓨터를 클릭했다. 환자분, 지난 1년간 3번 응급실 오셨네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3번. 모두 기억났다. 전부 명절 직후예요. 추석, 설날, 그리고 오늘 또 추석. 의사가 차트를 넘겼다. 증상도 매번 달라요. 첫 번째는 혈압 급상승, 두 번째는 호흡곤란, 세 번째는 의식소실. 의사가 순이를 봤다. 이 패턴 우연 같지 않은데요. 순이는 의사를 봤다. 뭐라고요? 보통 고혈압은 증상이 일관적이에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래프가 보였다. 근데 환자분은 매번 다른 응급 상황이에요. 뭔가 특정 유발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발 요인이요? 네. 음식이나 약물 같은 거요. 의사가 물었다. 평소와 다르게 드신 거 있으세요? 명절이니까 특별한 음식 같은 거요.
순이는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 음식, 호박죽, 조개떡국, 김치, 전부 며느리가 만든 것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며느리가 뭘 잘못했겠어. 좋은 마음으로 만든 건데.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없어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요. 분명 패턴이 있는데. 환자분이 말씀 안 하시는 건가요? 의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환자분, 제가 과장님 모셔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케이스는 좀 특이해서요. 의사가 나갔다. 순이는 혼자 남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3번, 1년에 3번, 전부 며느리 음식을 먹고. 우연일까? 순이는 눈을 감았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다. 울고 있던 모습, 걱정하던 모습, 진짜 몰랐을까? 문 안에서 순이는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말해버렸다. 이제 어떻게 될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오빠, 나 정말 몰랐어. 알아. 어머님이 날 믿을까? 모르겠어. 발소리가 멀어졌다. 현관문이 닫혔다. 순이는 홀로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약국에 갔다. 고혈압 환자가 조심해야 할 음식 알려주세요. 약사가 리스트를 줬다. 이미 병원에서 받으셨을 텐데요.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요. 리스트는 똑같았다. 호박, 감자, 조개, 시금치. 순이는 리스트를 가방에 넣었다. 집에 돌아왔다. 냉장고를 열었다. 비어 있었다. 순이는 편의점에 갔다. 도시락을 샀다. 혼자 먹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지영도 오지 않았다. 순이는 혼자였다. 이웃집 김 여사가 찾아왔다. 순이 씨, 요즘 왜 이래? 그냥 며느리랑 싸웠다며?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뭘 가지고? 음식? 음식? 김 여사가 눈을 크게 떴다. 며느리 음식이 맛없어? 아니야. 순이가 말했다. 위험해. 무슨 소리야? 순이는 병원 리스트를 보여줬다. 며느리가 나한테 이런 음식만 만들어줬어. 3번이나. 그래서 응급실 갔어. 김 여사가 리스트를 읽었다. 이거 정말이야? 응. 며느리가 일부러. 몰랐대. 순이가 한숨을 쉬었다. 인터넷에서 잘못 봤대. 그럼 괜찮잖아. 괜찮아? 순이가 김 여사를 봤다. 나 3번 죽을 뻔했어. 근데 괜찮아? 김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몰랐다고 다야? 그럼 내가 또 먹어야 해? 또 쓰러져야 해? 그건 아니지. 맞아. 순이가 리스트를 접었다. 그래서 안 먹기로 했어. 앞으로 절대. 김 여사는 한참을 순이를 봤다. 근데 순이 씨. 응. 며느리가 서운하겠다. 나도 알아. 순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근데 어쩌겠어. 내 목숨이 먼저야. 김 여사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다. 순이는 다시 혼자 남았다. 밤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다. 바닥에 엎드려 울던 모습. 진짜 몰랐을까? 다음 날 순이는 병원에 갔다. 젊은 의사를 찾았다. 선생님. 네. 제가 며느리 음식 먹고 3번 쓰러진 거요. 네, 기억해요. 며느리가 몰랐대요. 순이가 말했다. 인터넷에서 잘못 봤대요. 아.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터넷 건강정보 문제죠.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그럼 며느리 잘못이 아닌 거예요? 글쎄요. 의사가 차트를 봤다. 의도는 없었을 수 있죠. 근데 결과는 위험했어요. 환자분 3번이나 응급실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앞으로는 조심하셔야죠. 의사가 말했다. 누가 만들든 재료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우면 안 드시고 며느리가 만든 것도 당연하죠.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환자분 목숨이 먼저예요. 순이는 병원을 나왔다. 의사 말이 맞았다. 순이 목숨이 먼저였다. 집에 돌아왔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영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순이는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기회, 또 먹으라는 거, 또 쓰러지라는 거. 2주가 지났다. 순이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혼자 텔레비전을 봤다. 혼자 잠들었다. 체중이 빠졌다. 얼굴이 헬쑥해졌다. 김 여사가 또 찾아왔다. 순이 씨 많이 상했네.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김 여사가 순이 손을 잡았다. 아들한테 연락해. 싫어. 왜? 나 무서워. 순이가 울었다. 또 먹으라고 할까봐. 또 쓰러질까봐. 김 여사는 순이를 안았다. 괜찮아. 안 괜찮아. 순이가 흐느꼈다. 나 이제 며느리 못 믿어. 아들도 날 안 믿는 것 같아. 나만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 김 여사는 한참을 순이를 안고 있었다. 저녁이었다. 현관에 택배가 놓여 있었다. 순이는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민수가 보낸 거였다. 상자를 열었다. 과일이 들어 있었다. 사과, 배, 귤. 편지도 있었다. 어머니, 이제 지영이 음식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요. 과일이라도 드세요. 이건 안전해요. 리스트 확인했어요. 순이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과일을 봤다. 리스트를 꺼내 확인했다. 정말로 사과, 배, 귤은 없었다. 순이는 사과를 하나 씻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았다. 눈물이 났다. 한 달이 지났다. 순이는 여전히 혼자였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혼자 병원에 갔다. 검진을 받았다. 혈압은 안정됐다. 의사가 말했다.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네. 이 상태 유지하세요. 순이는 집에 돌아왔다. 텔레비전을 켰다. 요리 프로그램이 나왔다. 며느리가 떠올랐다. 며느리도 저렇게 요리를 배웠을까? 인터넷에서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라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응. 지영이가 영양 상담 받았어요. 병원에서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님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다 배웠대요. 그래.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영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어머님 생각하면서 울어요.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힘들어. 순이가 말했다. 나도 무서워. 또 쓰러질까봐. 어머니,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안 돼. 순이가 전화를 끊었다.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겨울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순이는 눈을 바라봤다. 하얗게 내리는 눈. 고요했다. 2개월이 지났다. 순이는 여전히 혼자였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살았다. 체중이 더 빠졌다. 김 여사가 걱정했다. 순이 씨, 이러다 큰일 나겠어. 괜찮아. 안 괜찮아. 김 여사가 말했다. 아들한테 화해하라고 해. 안 돼. 왜? 아직 무서워. 순이는 여전히 두려웠다. 며느리 음식이 또 쓰러질까봐. 3개월이 지났다. 봄이 왔다. 순이는 공원을 산책했다. 벤치에 앉았다. 벚꽃이 피고 있었다. 예뻤다.
순이는 벚꽃을 바라봤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어머니. 응. 지영이가 매일 병원 다녀요. 영양 상담 받으러요. 순이는 듣고 있었다. 이제 완벽하게 알아요. 어머님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그래. 어머니, 제발이요. 민수가 울었다. 지영이 너무 힘들어해요. 저도 힘들어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었다. 벚꽃을 바라봤다. 예쁜 꽃들.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순이는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이었다. 혈압을 쟀다. 안정됐다. 의사가 말했다.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네. 체중이 많이 빠졌는데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의사가 순이를 봤다. 환자분, 혼자 사세요? 네. 식사는 잘 하세요? 편의점 도시락 먹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 챙겨주시면 좋을 텐데.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다. 냉장고를 열었다. 비어 있었다. 순이는 편의점에 갔다. 도시락을 샀다. 혼자 먹었다. 맛없었다. 하지만 안전했다. 그날 밤 순이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었다. 혼자 편의점 도시락만 먹으며. 하지만 며느리 음식은 무서웠다. 또 쓰러질까봐. 순이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순이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왜 그러세요? 지영이가 영양 상담 받았다며. 네. 민수가 대답했다. 3개월 동안 매일 병원 갔어요. 영양사한테 배웠어요. 그럼 이제 알아? 순이가 물었다. 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네. 민수가 말했다. 완벽하게 알아요. 리스트도 있고요. 영양사가 확인해 줬어요. 순이는 잠깐 망설였다. 그럼 한번 만나볼까? 어머니. 민수가 기뻐했다. 정말요? 응. 고맙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언제 오시겠어요? 이번 주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순이는 창밖을 봤다. 봄이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맞는 걸까? 주말이 됐다. 순이는 민수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민수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왔어. 거실에 지영이 서 있었다. 많이 말랐다. 눈이 푹 들어가 있었다. 어머님. 응. 식탁을 봤다. 음식이 있었다. 하지만 적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지영이 말했다. 전부 사온 거예요. 백화점에서요. 순이는 식탁을 봤다. 불고기, 샐러드, 과일. 재료도 확인했어요. 지영이 영수증을 보여줬다. 전부 리스트에 없는 거예요. 순이는 영수증을 봤다. 정말로 안전한 재료들이었다. 앉으세요. 민수가 의자를 빼줬다. 순이는 앉았다. 식사를 했다. 불고기를 먹었다. 샐러드도 먹었다. 괜찮았다. 지영이 순이를 봤다. 어머님. 응. 제가 병원 갔어요. 병원? 네. 지영이 서류를 꺼냈다. 영양 상담 받았어요. 순이가 서류를 봤다. 영양사 상담 기록이었다. 3개월치였다. 어머님이 피해야 할 음식이랑 드셔도 되는 음식이랑 전부 정리했어요. 서류에는 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위험한 음식, 안전한 음식. 자세했다. 앞으로는 이것만 보고 만들게요. 지영이 말했다. 아니.
순이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아니야. 어머님, 나 이제 내 음식 안 먹을 거야. 순이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어머니, 민수가 끼어들었다. 지영이가 배웠잖아요. 이제 안전해요. 영양사가 확인도 해줬어요. 몰라.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어. 또 잘못된 정보 볼 수도 있어. 사람은 실수하잖아. 어머님, 지영이 울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평생 어머님한테 음식 못 해드려요? 저 정말 배웠어요. 3개월 동안 매일 병원 다녔어요. 그래. 순이가 지영을 똑바로 봤다. 미안하지만 그래. 나 무서워. 너 정성은 고맙지만 내 목숨이 먼저야. 3번이나 쓰러졌어. 4번째는 없어야 해. 어머니, 민수가 순이를 봤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영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너무해. 순이가 일어섰다. 나 3번 죽을 뻔했어. 3번이나. 근데 내가 너무해. 너도 쓰러져 봐. 3번이나 응급실 실려가 봐. 그래도 그 사람 음식 먹을 수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영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알아. 순이가 가방을 들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아. 나 쓰러졌어. 의식 잃었어. 그게 일부러든 아니든 나한텐 똑같아. 내 목숨은 하나야. 다시 살 수 없어. 어머니, 나간다. 순이는 현관으로 향했다. 어머님, 지영이 따라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뭘 해야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세요? 저 정말 배웠어요. 완벽하게 알아요. 순이는 돌아봤다. 시간. 순이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요? 나도 몰라. 1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순이는 문을 열고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순이가 옳았다. 순이 목숨이 먼저였다. 집에 돌아온 순이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한 노인이 인터넷 건강 정보를 잘못 믿고 병을 키웠다는 내용이었다. 순이는 화면을 봤다. 며느리도 저랬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지영이가 상담받기로 했어요. 정신과요. 너무 힘들어해서요. 순이는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며느리가 정신과를. 순이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다. 순이는 여전히 혼자였다. 편의점 도시락만 먹었다. 김 여사가 또 찾아왔다. 순이 씨, 며느리가 병원 다닌대? 응. 정신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김 여사가 말했다. 며느리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나도 알아. 순이가 말했다. 근데 나 무서워. 그래도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잖아. 김 여사가 순이 손을 잡았다. 며느리가 배웠잖아. 영양사한테. 그래도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또 실수할 수 있어. 김 여사는 한숨을 쉬고 돌아갔다. 순이는 혼자 남았다. 2주가 더 지났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응. 제가 어머니 집 갈게요. 왜? 할 말이 있어요. 1시간 후 민수가 왔다. 지영은 없었다. 어머니. 응.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확인했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약 드시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순이는 아들을 봤다. 지영이한테만 맡겼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 잘못이에요. 민수가 울었다. 어머니, 지영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알아. 매일 울어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민수가 순이를 봤다. 지영이가 편지 썼어요. 민수가 봉투를 꺼냈다. 읽어주실래요? 순이는 봉투를 받았다. 열었다. 편지가 들어있었다. 어머님께, 저 윤지영입니다. 어머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인터넷에 좋다고 나와 있어서 확인도 안 하고 어머님한테 드렸어요. 3번이나 제 잘못입니다. 어머님이 저를 못 믿으시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앞으로 어머님한테 음식 안 만들겠어요. 평생 대신 다른 걸로 효도하겠어요. 병원 모셔다 드리고 청소해 드리고 그냥 옆에 있어 드리고 어머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 윤지영 올림. 순이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났다. 어머니, 민수가 말했다. 지영이 진심이에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알아. 순이가 말했다. 나도 알아. 그럼요. 그래도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필요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민수가 일어섰다. 어머니, 지영이가 다음 주부터 병원 모셔다 드린대요. 괜찮으시죠? 응. 순이가 대답했다. 고마워. 민수가 갔다. 순이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며느리 필체였다. 정성스러웠다. 순이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다음 주였다. 지영이 차를 몰고 왔다. 순이는 차에 탔다. 말이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검진을 받았다. 모든 게 정상이었다. 지영이 약을 받아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님, 응, 안녕히 계세요. 지영이 갔다. 순이는 창문으로 차가 멀어지는 걸 봤다. 그 후로 지영은 매주 왔다. 병원에 모셔다 줬다. 약을 받아줬다. 하지만 음식은 만들지 않았다. 순이는 여전히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3개월이 지났다. 여름이 왔다. 순이는 체중이 더 빠졌다. 얼굴이 헬쑥했다. 의사가 걱정했다. 환자분, 체중이 많이 빠졌네요. 네. 식사는 잘하세요? 편의점 도시락 먹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영양 불균형이에요. 가족분이 챙겨주시면 좋을 텐데.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영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순이는 지영을 봤다. 지영도 말랐다. 얼굴이 어두웠다. 차에 탔다. 지영이 운전했다. 어머님, 응, 오늘 점심 드셨어요? 아니, 제가 식당 모셔다 드릴까요? 순이는 잠깐 생각했다. 그래, 식당에 갔다. 메뉴판을 봤다. 지영이 물었다.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닭죽. 알겠습니다. 지영이 주문했다. 음식이 나왔다. 순이는 먹었다. 맛있었다. 지영이 순이를 봤다. 어머님, 응, 제가요. 지영이 말을 꺼냈다. 영양사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어머님 식단. 순이는 숟가락을 놓았다. 선생님이 식당 리스트 만들어주셨어요. 어머님이 드셔도 안전한 곳들. 지영이 리스트를 꺼냈다. 제가 어머님 모시고 여기 다니면서 식사 챙겨드리려고요. 순이는 리스트를 받았다. 식당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메뉴도 있었다. 다 안전한 것들이었다. 고마워. 순이가 말했다. 근데 내가 만든 건 아니지? 아니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다. 저 안 만들어요. 어머님한테는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쳤다. 지영이 계산했다. 그날 이후 지영은 일주일에 2번씩 순이를 데리고 식당에 갔다. 리스트에 있는 곳들만.
순이는 편의점 도시락 횟수가 줄었다. 체중이 조금씩 늘었다. 5개월이 지났다. 가을이 왔다. 순이는 병원에 갔다. 검진 결과가 좋았다. 의사가 말했다. 체중도 돌아오고 건강해지셨네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 덕분이었다. 매주 식당에 데려가준. 하지만 여전히 지영이 만든 음식은 먹을 수 없었다. 11월이었다. 순이는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응, 지영이가 임신했어요. 3개월 됐어요. 순이는 놀랐다. 정말? 네. 민수의 목소리가 밝았다. 어머니, 손주예요. 축하한다. 순이가 말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전화를 끊었다. 순이는 창밖을 봤다. 손주, 새 생명. 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다음 주 순이는 민수 집에 갔다. 지영이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어머님, 임신 축하해. 고맙습니다. 지영이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손주 기대되시죠? 응. 순이는 지영의 배를 봤다. 아직 티가 안 났다. 어머님, 지영이 말했다. 아기 낳으면요. 제가 이유식 만들어야 하잖아요. 순이는 지영을 봤다. 영양사 선생님한테 배울 거예요. 아기 이유식도. 그래.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이 지났다. 봄이었다. 지영의 배가 많이 불렀다. 순이는 가끔 민수 집에 갔다. 아기 옷을 함께 샀다. 이름도 생각했다. 5월이었다. 지영이 아기를 낳았다. 남자아이였다. 순이는 병원에 갔다. 아기를 봤다. 작고 귀여웠다. 순이는 아기를 안았다. 눈물이 났다. 어머님, 지영이 말했다.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순이는 아기를 봤다. 준서. 준서요? 응. 중걸하게 자라라고. 좋아요. 지영이 웃었다. 박준서. 한 달이 지났다. 순이는 민수 집에 자주 갔다. 준서를 보러. 아기는 빨리 자랐다. 6개월이 됐다. 이유식을 시작할 나이였다. 어느 날 순이는 민수 집에 갔다. 준서를 안고 있었다. 지영이 부엌에 있었다. 어머님, 준서 이유식 만들고 있어요. 순이는 부엌으로 갔다. 지영이 계량컵으로 재료를 재고 있었다. 레시피를 보며 조심스럽게. 영양사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레시피예요. 지영이 말했다. 쌀, 당근, 소고기. 전부 안전한 재료예요. 순이는 지켜봤다. 지영이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믹서기로 갈았다. 그릇에 담았다. 어머님, 준서 먹여주실래요? 지영이 그릇을 건넸다. 순이는 받았다. 준서에게 이유식을 떠서 먹였다. 아기가 잘 먹었다. 순이는 웃었다. 잘 먹네. 다행이에요. 지영도 웃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집에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오늘 지영이 만든 이유식. 준서가 먹었다. 잘 먹었다. 순이는 눈을 감았다. 며칠이 지났다. 순이는 또 민수 집에 갔다. 지영이 또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호박이 들어갔다. 순이는 얼굴이 굳었다. 호박? 네. 아기한테는 좋대요. 지영이 말했다. 선생님이 확인해 줬어요. 순이는 알고 있었다. 아기는 약을 먹지 않는다. 호박을 먹어도 된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호박? 순이를 쓰러뜨린 호박. 어머님, 지영이 순이를 봤다. 괜찮아요. 준서는 약 안 먹잖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이 이유식을 준서에게 먹였다. 아기가 잘 먹었다. 순이는 지켜봤다.
그날 밤 순이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지영이 만든 음식, 준서는 잘 먹는다.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못 먹는다. 평생 못 먹을까?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응, 오늘 저희 집 오시겠어요? 왜? 지영이가 어머니 드실 거 만들었대요. 순이는 놀랐다. 뭐? 음식이요. 영양사 선생님이 확인해 준 거래요. 순이는 잠깐 망설였다. 안 가. 어머니, 나 못 먹어.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도 무서워. 어머니, 선생님이 확인했어요. 안전하대요. 그래도 순이가 말했다. 나 무서워. 전화를 끊었다. 순이는 창밖을 봤다. 여름이었다. 햇살이 따가웠다. 며칠이 지났다. 순이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맛없었다. 하지만 안전했다. 그날 이후 순이는 누구의 정성도 의심 없이 삼키지 않기로 했다. 며느리가 아무리 배워도, 영양사가 아무리 확인해줘도 순이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실수한다는 것을, 한 번의 실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순이에게는 선택이 있었다. 외로움을 선택할 것인가, 위험을 선택할 것인가. 순이는 외로움을 선택했다. 그게 순이가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